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사전지식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전지식 6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자, 일단 코딩은 별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주 단순한 작업들이고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별로 이 중요성이 판단이 되지가 않는데요. 자, 일단은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오늘 제 경험입니다. 처음에 이 SPSS나 에이모스를 배우고 났을 때, SPSS를 처음 배웠으니까 배우고 나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해서 손을 못 댄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코딩은 한번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강의를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인데 만약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결과에 대한 코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실습을 하시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하시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들더라도 그거 몇 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설문지를 받았을 때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코딩이라는 건 이제 설문지를 받았을 때 설문지 문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체크를 했을 텐데 그 체크한 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툴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SPS 스태티스틱스와 그다음에 엑셀 다 두 개를 같이 코딩을 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을 갖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확인을 하고 SPS 스태티스틱스에 직접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엑셀에 코딩을 해서 스태티스틱스에 SPS에서 직접 불러오는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 설문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6가지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연령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미만에서부터 이렇게 포함하는 것까지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놨죠. 그 다음에 귀하의 최종 학력을 갖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겹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직책은 뭔지. 그 다음에 업무 경력, 그래서 미만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문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된 담당 직무가 어떤 건지 각각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소득이 얼마인지 그것도 역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작성을 해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설문지 번호입니다. 설문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있는데 몇 개를 받았느냐면 총 30개를 받았네요. 30개를 받았는데 이 30개를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0개 코딩하는 거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 그랬죠. 평생을 살면서 한 번 확인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 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설문지에는 앞에 이렇게 반드시 번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 만약에 이 중에 한 글자 하나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빼먹었어요. 이거를. 이게 문제를 몰라요. 그럼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분석을 하다가 이게 이상치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번호의 설문지를 보고서 이걸 갖다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번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코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SPSS, 스태티스틱스의 화면이 있죠. 제가 이렇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을 PPT로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습은 이렇게 화면으로 갖다 띄워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실습을 하는 걸 갖다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PSS를 딱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화면이 딱 뜨죠. 일단 이거는 21.0 정식 버전인데 자, SPSS 코리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갖다가 봤을 때 문제에 대한 코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코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직접 입력을 하는데 자, 데이터 보기 탭과 변수 보기 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SPSS 들어가게 되면 제가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일단 안다고 치고 변수 보기 탭에서 자, 여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연령이었었죠. 자, 0으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글로 바꿔서 연령.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뒤에 유형 너비, 소수점, 그 다음에 설명 내용들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엔터를 치면. 그래서 학력, 그 다음에 직급이죠. 그 다음에 경력, 담당 직무, 그 다음에 소득, 이렇게 6가지 문항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름에다가 각각 내용을 갖다 적게 되면, 자, 변수의 이름입니다. 변수의 이름 놓고 변수 보기 탭, 데이터 보기 탭을 탁 클릭을 해보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위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해당하는 내용들을 코딩을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각각 코딩을 해보면 첫 번째 보면, 자, 6명이 6번에 답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4번에 답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답을 했고, 그 다음에 5번에 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자, 전체를 다 입력. 제가 요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파일을 갖다 보면 쫙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때요? 아까 코딩 양식에 보면 6으로 입력을 했는데 6.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변수 보기에서 보면,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소수점 이하 자리를 2개까지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개만을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개 소수점 이하 자리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건 이렇게 숫자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저 그렇게 한번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가 좋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가운데로 이렇게 쭉 맞춤이 가운데가 아니고 우측으로 돼서 맞춤 정렬이 되어 있죠. 그걸 갖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운데 맞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이것도 가운데 맞춤, 이것도 가운데 맞춤. 전부 다 가운데 맞춤으로 됐네요. 딱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딩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분석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딩하는 방법을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SPSS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코딩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로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엑셀. 자, 우리 엑셀 한번 또 띄워놔 봤습니다. 엑셀을 띄워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네요. 처음에 보니까는 여기 1번 행, 2번 행, 3번 행 돼 있죠. 거기에 우리가 한번 다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입력했듯이 연령,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학력, 자,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담당 직무, 소득.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랑 똑같이 6, 그 다음에 4, 3,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 다 입력을 해요. 각각 해당하는 문제 번호와 이렇게 다르죠. 하나씩 밀려난다고 생각하시고 다 입력을 해보세요. 다 입력을 해놓으면 이렇게 입력 일단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면 그걸 끝났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일단은 지우고 요걸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저장을 해서 SPS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저장해서, 자,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컴퓨터에 어디다 할까요? 우리가 일단은 문서에다가, 자, 통합 문서 하지 말고 우리가 코딩해서 엑셀 통합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엑셀 97 2003 이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 2007 버전 이후에서는 그 매크로라는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우리가 코딩이라는 파일을 갖다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 창을 닫고 여기서 우리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입력이 안 돼 있는 거 새 그 파일을 갖다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이 이렇게 하나 열렸는데, 우리가 아까 어디다 입력을 했었죠? 우리가 문서에다가 했었죠. 그래서 문서에서 들어가 보면, 자, 다큐멘트라는
엑셀이었었죠. 엑셀 우리가 아까 저장해 놓은 게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열기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해당하는 변수에서 변수 이름 불러오기에서 딱 여기 클릭이 되어 있네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엑셀에 우리가 아까 엑셀 첫 줄에서 보면 연령, 학력, 직급, 경력, 담당 직무, 소득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첫 줄에 입력을 했었습니다. 첫 행에. 그래서 이 첫 행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서 SPS에서 보는 연령, 학력, 직급, 경력, 담당 직무, 소득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변수로 갖다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방금 불러온 엑셀에서 불러온 데이터가 아까 우리가 입력을 해놓은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집합 1, 데이터 집합 2 차이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면은 우리가 데이터로 불러 들어온 겁니다. 엑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분석을 할 때 이 분석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우리 코딩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코딩을 갖다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당하는 요 내용을 전부 다 우리 그렇게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 자